자, 십성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관격을 볼게요. 정관격은 자, 정관은 뭐죠? 나를 극을 하죠. 그런데 음양이 다른 거. 나와 음양이 같은 뭐다? 편관. 편관이 그런데 편관은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작용하는데 통제가 안 돼 있으면 뭐라고 이거를 칠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편관과 칠살은 그 작용력의 여하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관을 볼게요. 정관을 보면 정관의 성질을 보면 자, 먼저 보겠습니다. 관.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극신. 이 신이라는 것은 이제 나죠. 나는 뭐죠? 사주에 있어서 일간이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다. 수, 비록 칠살, 칠살과 더불어서 유별, 구별이 있지만 어떻게 구별했죠? 음양이 다를 뿐이죠. 종, 끝끝내, 결국은 그 말이죠. 끝끝내, 결국은 수, 받는다. 피는 이제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제어하는 거, 즉 상대방이 극하는 것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결론은 이 관이라는 것과 칠살은 결국은 상대방이 극을 하고 극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끝내종자죠. 끝내 결국은 받는다. 결국은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이제 절은 절실하다, 뭐 끊어진다 그 말이죠. 절대적으로 꺼려하는가, 형충파해를 왜 꺼려하는가. 그래서 어찌하여 이 관은 형충파해를 아주 절대적으로 긴절하게 그렇게 절실하게 이거를 꺼려하는가. 존지, 이 존지 이제 지는 아무래도 정관을 말하겠죠. 정관을 존경하는 것, 떠받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존귀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정관을 우리가 좋게 보고 형충파해가 꺼려하는 이유는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을 받는 거, 떠받침을 받는 거, 그러한 것이 약시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어찌 기자죠. 어찌하여 안다. 인생 천지간. 자,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에? 하늘과 땅 사이에, 천지간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서 안다면 반드시 무교. 이제 교는 여기서는 바로 잡을게요. 근데 이걸 교만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바로잡음이 없겠는가. 자존, 스스로 높이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것, 즉 잘난 체하거나 그러한 자존감, 스스로 높이는 이치를 어찌 바로잡을 수 없겠는가. 즉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난 것을 안다면 사람 위에도 하늘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위에 높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알면은 어찌 스스로 높이는 그러한 이치만을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해석하셨던데 어쨌든 사람이 스스로 최고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비록 비록 귀함이 극에 이르다. 그럼 누구죠? 천자면은 우리가 하늘의 아들 또는 옛날 생각으로 한다면 이 책이 지금 중국 책이기 때문에 중국의 황제죠. 중국의 황제가 비록 귀함이 아주 극에 달았지만 아주 극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역자죠. 또 있다. 유천조, 하늘의 조상. 그래서 이게 하늘의 조상은 공간적으로 하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천자의 조상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귀한 천자라는 것도 그 천자를 낳아준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니면 말 그대로 하늘의 조상이 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임하고 있다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스스로 높이는 그러한 이치를 바로잡지 않겠는가. 비록 그 귀함이 하늘에 아주 귀한 그 천자 황제조차도 역시 하늘 조상의 돌봄이 역시 있다. 그러니까 극귀한 천자조차도 하늘의 조상의 돌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우리가 스스로 존중하는 스스로 교만함을 그렇게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도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눌 분자죠. 나누는 바에 따라서 마땅히 존중함이 있다. 즉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뉘는 바에 따라서 존경하는 바가 있다. 떠받침이 있다. 가령 국가에 있어서는 누가 있죠? 존경을 받는 게 군주가 있죠. 임금이 있고 제가 유친 집에 있어서는 뭐다? 부모님이 있죠. 아버지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형충파해가 이제 앞에서 나왔죠. 왜 형충파해가 그렇게 꺼려하냐 했죠. 이 정관에 있어서 관에게 있어서는 형충파해를 왜 그렇게 꺼려하는가? 자, 이거는 왜 꺼려하는 이유가 뒤에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아래로서. 자, 형충파해는 아래로서 위를 범하는 것이니 위를 침범하는 거니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범하는 것과 같으니 이제 오는 여기는 까마귀 오자죠. 까마귀 오 또는 검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는 뭐 감탄사 어조사로 보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이 어찌 가하다고 하겠느냐?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과 극을 받는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특히 이 관은 형충파해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존경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나고 그리고 스스로 존중함 또는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잡음이 없어서는 없다. 그래서 그 귀함이 하늘의 천자조차도 역시 하늘의 그 조상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뉘는 바 여러 가지 나뉘는 바에 따라서 마땅히 존중을 받는 바가 있다. 가령 국가에 있어서는 군주, 지방에 있어서는 아버지 그런 것처럼 그러한 스스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형충파해는 꺼려하는 이유가 이 형충파해는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과 같으니까 어찌 이것이 가하겠는가? 어찌 이것이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해석이 아리까리한데 특히 이 부분이 있죠. 자, 필무 반드시 없다. 바로잡을 이제 여기는 말씀 어조선 바로잡음이 없다. 자존질이 스스로 존경하는 이치를 바로잡는 바가 없다. 스스로 교만함을 바로잡지 않겠는가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심효첨의 자평진전에 의하면 정관은 뭐다? 기란신이다. 기란신이고 길신이죠. 그래서 파국을 꺼려하고 우리가 재성과 관성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했죠. 재관을 꺼려하며 보호해야 한다. 반대로 흉신은 극제하거나 합거하거나 설기하여서 흉신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란작용으로 변화를 해야 좋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주에 있어서 길신이냐 흉신이냐 이름 명미일 게 아니라 길신은 뭐 해야 된다? 생해주고 도와주고 흉신은 어떻게 된다? 누르고 꺾고 제어하고 그래서 좋게 작용하도록 해야 격이 어떻게 된다? 귀격이 된다. 정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귀격이 되는 게 아니고 정관인도 보호해주고 이게 생을 하게끔 도와줘야지 이거를 꺾어버리면 귀한격이 되지 않겠죠. 정관이지만 또 반대로 칠살 흉신이라 하더라도 흉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잘 통제를 해서 귀하게 쓸 수 있으면 이것도 귀한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정관이 중첩된 경우, 즉 정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성으로 화해야 된다. 관인 상생을 해야 된다. 이건 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반드시 열어야겠죠. 글씨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재생관. 자, 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관은 누구예요? 나를 극을해요. 그럼 내가 너무 고달프죠. 나를 극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관생인. 인으로 뺀 다음에 인생아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 관이 2개 있거나 중첩이 돼 있거나 관이 드세면 요거를 나를 극하는 게 너무 세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인생아로 가게끔 인성을 써서 관의 기운을 설계시켜야 된다는 거죠. 설계시킨 다음에 인생아 이렇게 해서 나에게 힘을 주면 내가 힘이 어떻게 되면 강해지죠. 이 인성은 누구라고 했어? 어머니라고 했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생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를 도와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비견, 겁재. 형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생을 하든 부 도와주든. 그래서 약한 나를 생해주면 내가 강해지죠. 그럼 내가 관에 대적할 수 있죠. 충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예요. 그걸 알면 뭐 크게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관이 강해지면 칠살이 되기 때문에 관인상생으로 해서 정관을 보호해야 된다. 관이 적당해야지 너무 칠살이 강하면 관이 나쁘게 작용하는 칠살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나를 기준으로, 즉 일간을 기준으로 나를 극하는 것이 정관, 편관이 있다. 그렇죠? 둘 다 뭐예요?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다만 정관은 좋게, 편관은 약간 나쁘게 이렇게 작용한다는 뿐이죠.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통제를 받다 보니 조직, 질서, 제도, 법, 규범. 정관 이거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질서, 제도, 법, 규범 또는 국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직장 뭐 이런 것들, 나를 통제하는 것, 모든 거를 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관은 뭐예요? 여자를 통제하는 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을 관으로 본 거예요. 어쨌든 이 정관은 뭐다? 관은 통제다. 그러니까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통제할 만한 규범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법이라든가 규칙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관이 투철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조직에 잘 순응하고 규범을 잘 지키고 그런 거예요. 반듯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관에 의해서 통제를 받음으로 규범적인 사람이 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탈행위를 한다 안 한다? 잘 못한다. 그리고 관이 유력한 경우는 어떻게 다? 굉장히 규범적인 성향이 강해서 흔히 속된 말로 FM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해석되므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뭐다? 이것이 바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관에 속한 직장은 공무원이다. 그래서 관이라든가 대기업, 국영기업체 등이 이 정관에 속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직종도 뭐예요? 관리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관리직에 어울린다. 반대로 영업이나 개척, 식신, 사업이 발굴돼서는 약할 수밖에 없다. 자, 영업은 뭐예요? 내가 막 상대방한테 막 뭐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은 뭐예요?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영업사원들 파워포인트 작업을 화려하게 해서 가서 막 굉장히 설명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뭐예요? 내 기운을 막 설계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그거를 자, 내가 막 프리젠테이션 하고 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식이라고 그랬어요. 식상. 그쵸? 자, 관은 이렇게 쓸 때, 자, 식상은 뭐예요? 식극관이었죠. 식극관. 자, 극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들 혹시 오행을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한 번만 합니다. 자, 목이면 식상이 뭐예요? 목생화죠. 화예요. 그런데 관은 뭐예요? 나를 극하는 거니까 금금목이죠. 금이에요. 그래서 화극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은 관을 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이렇게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식극관, 임극식 이걸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번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영업이랑 왜 제가 이 식상을 이야기했냐면 영업이라든가 개척, 신규 사업 이거 뭐예요? 뭔가 새롭게 막 자기를 기운을 설계시켜야 되죠. 이것을 통틀어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 그러니까 식은 영업이다. 그러면 식은 뭐예요? 관을 극을 하죠. 관을 극을 해요. 그러니까 이 관적인 사람이 이걸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약하죠. 그래서 공무원들 보고 자동차 팔아오라고 하면 잘 못 팝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각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업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은 옛날에 산업공상 시대에는 관료를 의미했으나 요즘 같은 다양한 직업군에서는 부여받은 직책 또는 임무에 대한 관리직인 임명직 관리, 임명직 사장이라든가 공기업의 그런 것들을 관청관으로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국회의원은 관일까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관은 뭐냐면 정관은 뭐냐면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국가고시라든가 정식으로 시험을 보거나 과거 옛날에 보면 뭐예요? 과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고위직 뭐 임명직 공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직 공 뭐죠? 정무위원 있잖아요. 국무위원. 그러니까 시험은 안 받지만 장관들은 대통령으로부터 뭐예요? 임명장을 받죠. 이런 것들을 즉 임명장을 통한 거. 임명장에는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증을 받거나 또는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장을 바꿔서 하는 게 전부보다 정관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별정직 공무원도 다 이제 관리로 보면 돼요. 다만 국회는 뭐예요? 국회는 자 우리가 저는 국회의원을 식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우리가 공무원은 자 우리가 공무원을 관이라고 그랬죠. 자 행정부에 있는 이 행정부에 이렇게 써야 되죠. 행정부에 있는 관을 데려다가 호통치죠. 뭐죠? 저기 가을철에 보면 정기국회 때 보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막 호통을 치죠. 그렇죠? 그 뭐냐면 이 관을 극하는 거 뭐예요? 식이잖아요. 식이란 건 뭐예요? 내 에너지를 뺀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에너지 빼는 게 뭐예요? 선거 행동이 선거. 선거하면서 막 자기를 홍보하고 나가서 인사하고 굽신거리고 막 이렇게 인사를 90도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안 그런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선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공약이 어떻고 모든 거를 에너지를 쏟고 돈을 들여서 선거운동하고 막 으쌰으쌰 노래도 부르고 하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식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평관적인 성질은 있어요.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임명장을 받은 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식신과 상관은 특히 상관이겠죠. 왜? 행정부 공무원들 닥달하니까 상관이 관을 닥달하거든요. 그렇죠? 식신도 관을 닥달하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보다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은 일반적인 정통의 의미에 있어서 정관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제는 관이 없어도 되나 자신을 내들여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걸 뭘로 본다? 식상으로 본다. 그래요. 비례대표제는 관이 있어야 된다. 비례대표는 뭐예요?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해야 돼요? 임명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므로 관이 투철할 수가 없죠. 자,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뭐예요? 행정부는 뭐예요? 공무원은 보다 관이에요. 이거를 견제라는 건 뭐예요? 식급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을 식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자, 관이 강한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 하겠죠. 윗사람을 잘 모시고 아랫사람한테도 잘해요. 질서도 유지하고 신임을 받아요. 관이 약한 사람은 윗사람의 지시를 우습게 본다. 좀 그런 경향이 맞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참고로 제가 무관사주거든요. 무관사주다 보니까 이 질서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윗사람 눈치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금융감독원 했을 때도 국장이면 옛날 은행장들 오라가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국장도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 말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랬던 것 같고, 또 제가 관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 법학으로 박사를 마치고 수료하고 법무부 법무부 서기관 4급 1호봉으로 이제 그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정직이에요. 정식 고시를 본 게 아니고 시험을 보긴 했지만 그거는 내부적으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애국어 2개를 보는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니까, 전문위원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저는 이제 상법을 담당했는데, 상법 개정이라든가 유권 해석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편관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무관사주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일반 행정고시를 해서 된 공무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증권예탁원 같은 경우 갔을 때도 이제 박사나 변호사를 뽑았는데, 이제 박사를 뽑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갔고,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도 제가 이제 약간 전자금융 전문가, 전자상거래 쪽 제가 책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자금융 전문가로 이제 금융감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융연구소도 연구원에 있다가 이제 사이버대학에 교수로 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대학도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정규 과정의 그 대학이라고 좀 하기엔 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장이 자꾸 옮겨 다니고 했던 게 결국은 이 무관사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주를 공부하고 보니까요. 제가 40대 후반에 이제 사주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이래서 제가 이렇게 직장을 여러 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직장을 때려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 관에 대한 생각이 강했으면 한 직장에 꾸준히 다녔겠죠. 그런데 별로 그렇지 않았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 이 교수라고 하는 그걸 하고 싶어서 이제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옮겨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주들과 어느 정도 맞는 이유가 관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윗사람의 눈치라든가 별로 그렇게 남의 눈치라든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옷을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보면 옷도 좀 잘 입고 뭐 해야 되는데,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관이 투출했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눈치를 보고 편집도 하고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할 텐데, 저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편집도 안 합니다. 그냥 찍어서 바로 올려요. 바로 시작해서 녹화 시작하면 그냥 끝나면 그냥 올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무관사주들이 좀 눈치를 안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개인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무관사주라는 특징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관에 관한 일부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